자, 그 다음에 이제 고소장을 저희가 실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장을.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의 목적은 나홀로 소송하기, 이제 변호사나 법무사 도움 없이 좀 간단한 거예요. 복잡한 걸 솔직히 저도 직접 하시라고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런, 예를 들어서 500만원, 300만원 빌려줬는데 안 갚고 채무자가 좀 얄밉게 나오는 경우가 있죠. 얄밉게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까지 참고 그냥 넘어가라 하는 건 좀 억울하죠. 억울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고소를 하고 싶은데, 내가 뭘 모르니까 누굴 찾아가면 또 돈 달라고 그러고, 당연히. 그러다 보면은 좀 망설이게 되고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뭐 고소장 같은 경우는 한번 스스로 하는 방법을 쉬우니까, 이런 경우는 제가 강의를 해드리는 겁니다. 먼저 이제 제목 고소장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글씨를 키울게요. 제가 지금 실제 쓰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고소장 쓰고 사건부터 쓸 거예요. 사건, 사기. 일단 고소인 이름, 고소인 뭐 김태호. 주민번호도 써주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주민번호 썼다가 할게요. 썼고, 주소 쓰시고, 연락처 쓰시고, 그 다음에 피고소인, 고소인, 이름 땡땡땡. 주민번호는 모르는 경우가 있겠지만은 아시는 경우에 쓰시고, 주소, 연락처. 자, 주소, 연락처를 이렇게 쓰는데, 이걸 모르는 경우도 있죠. 모르는 경우. 주소, 연락처. 모르면 뭐 계좌번호라도. 왜냐면은 고소인을 특정하기 위한 거예요. 고소인이야 어차피 상관이 없고, 어차피 연락 잘 받을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피고소인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특정할 수 있는 게 이름 뭐 이런 건데, 이름은 동명이인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주민번호입니다. 주민번호. 그런데 주민번호를 모른다. 그러면 일단 주소 경찰에 찾아갈 수 있게. 그 다음에 전화번호 정도는 알 수 있죠. 돈을 빌려주는 입장인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도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돈을 보낼 때 쓴 계좌번호,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범죄, 고소, 죄명, 사기 이렇게 쓰고,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합니다. 자, 고소취지 써주는 거는 뭐 내가 고소하는 취지가 이런 거다 라고 써주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내가 왜 고소를 하는지 써주는 겁니다. 먼저 이 경찰서나 판사님은 제3자죠. 그 사람들한테 이 사건을 좀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가장 먼저 들어가는 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관계냐, 니네들은 누구냐, 그렇죠? 당사자들의 관계를 써야 되겠죠. 여기서 고소한 사람은 고소인이 되는 거고, 이제 상대방은 피고소인이 되는 거다. 고소를 당했다. 피고소인. 그래서 고소인은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의 관계를 구구절절하게 뭐 언제 만났고 어떻게 됐고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쓸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과장되게 말씀드리면 그냥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다 이렇게만 써줘도 됩니다. 고소인은 2022년 4월 15일경 피고소인에게 돈 5천만 원을 무이자로 또는 뭐 이자로, 변제기는 2022년 8월 15일경으로 정해서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고소인은 언제 피고소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고, 그러니까 고소인은 채권자고 피고소인은 채무자구나, 뭐 이런 당사자는 나왔죠. 아니면 여기서 더해서 동창, 아니면 같은 교회를 다니던, 뭐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 피고소인에게 돈 5천만 원을 연 7% 이자, 변제기는 정해서 돈을 빌려줬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제 뭐 가로치고 제1호증, 차용증, 1호증, 차용증 이렇게 써줍니다. 돈 빌려준 거 계좌이체, 내역, 증제 2호증이죠. 2호증. 그러면 증제 3호증, 카톡 내역.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했고, 돈을 줬으니까 계좌이체 내역이 있을 수 있고, 뭐 대화한 카톡 내역이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증거들 여기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인들이 하실 때는 굳이 안 쓰시고 그냥 첨부만 하셔도 돼요. 돈을 빌려줬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됐냐? 피고소인은 김항에게
자, 돈을 빌려주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아니죠. 뭐가 문제냐? 피고소인은 15일경 고소인에게 돈을 빌려갈 당시, 자, 어떤 거를 속였다고 할까요? 자기가 경기도 지역에 땅을 소유하고 있고 그 땅이 조만간 팔릴 것인데, 그 땅이 팔리기 전까지 당장 뭐 급한 자금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당장 현금이 없어. 그러니 돈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사탕을 또 던지겠죠? 땅이 팔리고, 그리고 즉시 이자를 쳐서 뭐 한 8천을 주겠다. 8천만 원을 오늘 하였습니다. 뭐 얘기만 들어봐도 거짓말이죠?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없었겠죠? 피고소인은 경기도에 땅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이와 같은 피고소인의 말은 거짓말임이 명백해졌다. 근데 이거 뭐 어떻게 알았냐? 증제 사호, 뭐 녹취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녹취서 뭐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그 동네 부동산이나 아니면 누군가랑 통화해서, 아니면 그 땅 주인 등기번호를 보면 나오겠죠? 증제 5호증. 경기도 몇 번지 등기부 등록, 이런 식으로 거짓말. 그렇죠? 이렇게 해서 돈을 빌려줬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자, 이렇게 되면 돈을 속여가지고 돈을 빌려줬다. 결론을 써도 되겠지만은, 현재 상황, 현재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연락을 전혀 받지 않고 있고, 행방을 도저히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돈을 빌려주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이 정도 설명을 좀 해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 정도 되면 내가 돈을 빌려줬고, 어떤 거짓말을 했고, 돈을 아직 안 갚고, 난 지금 어렵다. 다 나왔죠? 이 정도 했으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사 요망사항. 경찰한테 하고 싶은 말 쓰는 거예요. 현재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정보. 고소인이 다른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가급적 구속 수사해달라. 요즘에는 한 3천, 4천 이상면 구속됩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은 3천, 4천 이상 정도면 구속돼요. 물론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뭐 정관 이런 거 다 달라요. 어쨌든 편취 금액이 3, 4천이다. 3, 4천이다 하면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1심에서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은 뭐 굳이 크게 쓸 필요 없어요. 이상과 같이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수사 시어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바라며 추가 증거는 고소인 조사 시 가지고 가겠다. 쓴 겁니다. 고소장.